경태와 나는 고등학교 때 만난 가장 친한 친구다. 나는 중학교 3학년까지 유도 선수로 활동하며 전국체전에 도대표로 출전할 정도로 유망한 선수였다. 그러나 전지훈련 중 발목 부상을 크게 당하며 운동을 그만두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일반고로 진학했다. 운동을 그만두고도 내 몸은 여전히 단련되어 있었고 싸움 한 번 없이도 자연스레 학교장 자리를 차지했다. 그때 1학년 2학기 경태가 전학을 왔다. 첫인상은 솔직히 한숨이 나올 정도였다. 얼굴은 곱상하고 몸은 말랐으며 성격까지 소심해 보이는 데다 누가 봐도 괴롭힘을 당하기 쉬운 타입이었다. 듣자니 다른 학교에서도 왕따를 당해 전학 온 거라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경태가 아빠 없이 자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순간 묘하게 신경이 쓰였다. 나 역시 어린 시절 엄마 없이 자랐기에 그 감정이 뭔지 알 것 같았다. 우리 반에서 한부모 가정은 나와 경태뿐이었다. 동질감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경태가 안쓰러워 보였는지 모르겠다. 나는 경태가 학교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챙기기 시작했다. 솔직히 나한테 그게 큰일도 아니었다. 내가 한마디만 하면 아무도 경태를 건드리지 못했으니까. 아빠 없이 자란 경태가 불쌍했던 것도 있지만 내 반에서만큼은 왕따나 괴롭힘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자존심 때문이기도 했다. 당시에는 경태 같은 찐따와 친해지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었다. 그러나 경태와 본격적으로 가까워지기 시작한 건 놀랍게도 경태 엄마와 그의 누나 덕분이었다. 어느 날 경태 엄마가 나를 집으로 초대했다. 경태가 내 덕분에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맙다며 인사를 하고 싶다는 이유였다. 야, 경태야, 너희 엄마 뭐 하시냐? 학교 선생님 하다가 그만두고 지금은 학원 하고 있어. 헉, 그럼 너 엄청 힘들겠다. 엄마가 선생님이면. 괜찮아. 엄마는 보수적이지 않아서 잔소리 별로 안 해. 그래, 너희 엄마 나이가 어떻게 돼? 올해 40이야. 헐, 진짜 젊으시네. 너 누나도 있다며? 응. 우리 엄마가 20살에 결혼했거든. 아빠는 언제 돌아가셨는데? 10년도 더 됐지. 와, 너희 엄마 진짜 대단하시다. 왜 여태 재혼을 안 하셨대? 몰라. 우리만 보고 산다고. 재혼 생각 없으신가 봐. 경태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엄마가 문을 열어주셨다. 어머, 내가 진혁이구나. 정말 듬직하고 남자답게 생겼네. 진혁이 옆에 있으니까 우리 경태는 완전 애기 같다. 애기. 경태 엄마는 나를 보자마자 체격이 우람하다며 놀라워했다. 그녀는 학원 선생님답게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무릎 위로 약간 올라오는 투피스 정장은 평범했지만 그녀의 젊고 세련된 분위기를 돋보이게 했다. 정말 40이라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진혁이가 우리 경태를 많이 도와준다며? 정말 고마워. 뭐려, 친구끼리 서로 돕는 거죠. 어쩜 말도 이렇게 어른스럽게 해. 앞으로 자주 놀러와. 아줌마가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 줄게. 그렇게 경태 엄마와 대화를 나누던 중 이화여대에 다니는 경태 누나와도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내가 사는 집은 중장비 기사로 일하시는 아버지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형. 이렇게 세 식구가 좁은 공간에 부대끼며 사는 곳이었다. 그런데 경태의 집은 달랐다. 화사하고 따뜻한 분위기에 다정한 엄마와 빛나는 누나까지. 그야말로 화려한 꽃밭이었다. 얼마나 좋았겠는가? 나를 알뜰히 챙겨주는 경태 엄마. 마치 영화 속 주인공 같은 경태 누나. 경태와 내가 친해진 이유는 사실 단순했다. 그를 불쌍하게 여긴 마음도 있었겠지만 솔직히 경태가 아니라 그의 주변 환경이 너무나도 좋아서였다. 어릴 적 내 인생의 시작은 마치 모퉁이를 돌자마자 끝없이 이어진 황량한 길처럼 느껴졌다. 엄마는 내가 6살 때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3년 동안 경마와 싸우며 고통 속에서도 나를 보며 웃어주셨던 엄마의 얼굴이 희미하게 떠오르긴 했지만 그녀가 내게 남긴 기억은 어쩐지 늘 슬픔의 잔상과 함께였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 아빠는 생계를 책임지느라 바빠 내게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형과 나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자랐지만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 나누며 웃을 수 있는 가정의 풍경은 나에겐 그림 속 이야기 같았다. 엄마가 해준 따뜻한 밥 한 끼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어쩌면 그리 오래전 일이라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그마저도
병상에 누워있던 엄마에겐 힘든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나는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는 다짐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다. 처음엔 단순히 그녀를 친구, 엄마로만 여겼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녀를 향한 감정이 단순한 고마움 이상의 것임을 깨달았다.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내게 음식을 내밀 때 그녀의 손길에서 나는 낯설지만 그리운 따뜻함을 느꼈다.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사랑일까? 아니면 사랑받지 못했던 인생에서 처음 경험한 다정함이 만들어낸 착각일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녀가 내게 너무나 특별한 존재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이었다.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 손길 하나가 내 어린 시절을 치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오늘도 어김없이 경태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다. 한편으론 설렘이, 또 다른 한편으론 묘한 긴장감이 교차하는 기분이다. 친구 경태는 군 복무 중이라 집에 없지만 내가 이곳을 찾는 이유는 분명하다. 혜정 누나와 아줌마, 두 사람과의 특별한 만남을 위해서다. 혜정 누나와 아줌마는 모녀 사이지만 나와는 그 이상의 관계를 공유하고 있다. 이 복잡한 상황을 서로 알면서도 드러내지 않는 채 각자의 방식으로 나를 만나고 있는 그들. 그 속에서 나는 매 순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지만 답을 찾기보단 그저 이끌려갈 뿐이다. 특히 아줌마는 단순히 나를 유혹하는 것을 넘어선다. 세상을 살아오며 터득한 그녀만의 매력과 기술은 그야말로 독보적이다. 평소에는 단정하고 기품 있는 모습으로 타인의 눈길을 사로잡지만 내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 밀고 당기는 그 미묘한 순간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나를 끊임없이 흔든다. 혜정 누나는 또 다른 매력을 지녔다. 그녀의 따뜻한 눈빛과 솔직한 감정 표현은 내 마음을 휘어잡는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안정감과 설렘을 동시에 준다. 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매번 새로운 감정을 마주하며 혼란스러워지곤 한다. 오늘도 경태의 집이 가까워질수록 나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내가 이곳을 매일같이 드나드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이 관계가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다는 불안함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매력은 마치 강력한 자석처럼 나를 끌어당긴다. 결국 나는 그 매력에 이끌려 다시 한번 문 앞에 선다. 그리고 조용히 심호흡을 내쉬며 마음속 깊은 혼란을 뒤로한 채 초인종을 눌렀다. 이렇듯 정숙한 친구의 엄마로만 보여졌던 그녀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건 불과 석 달 전, 경태가 군입대를 하루 앞둔 날이었다. 난 그날 친구와의 이별을 아쉬워하며 경태의 집에서 자게 됐는데 같이 술을 마시다가 몸이 찝찝해서 샤워를 한 게 화근이었다. 내가 막 샤워를 마치고 수건을 찾다가 수건거리에 걸린 아찔한 뭔가를 하나 발견했다. 누구의 것일까? 혜정 누나? 그렇지 않으면 아줌마? 누구의 것이면 어떠하랴? 아줌마는 나이가 좀 들긴 했지만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만큼 매력을 가진 여자였다. 혜정 누나는 모델 지망생이었으니 말할 것도 없었고 그 순간 갑자기 욕실 문이 벌컥 열렸다. 어머나, 이 일을 어째? 나의 실수였다. 화장실 문을 잠그는 것을 깜빡한 채 보리를 보다 못 볼 꼴을 보이고 만 것이다. 헉. 나만의 세계를 여행하던 내가 감았던 눈을 번쩍 떠보니 앞에는 경태, 엄마인 아줌마가 서 있었다. 너무 놀랐던 나는 헉하는 소리 외에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런 형편이니 가릴 시간도 없었다. 아줌마 역시 내 모습을 멍하니 보면서 많이 당황스러워했다. 아우, 미안해. 한참을 멍하니 지켜보던 아줌마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문을 닫아주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던 나는 욕실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집으로 도망쳐버렸다. 그 일이 있은 지 며칠 뒤 내 폰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처음 보는 번호다. 누구세요? 나야. 경태 엄마. 경태 엄마라는 말을 듣자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경태가 없으니 집이 텅 빈 것 같아. 너라도 좀 와줬으면 좋겠는데. 난 몹시 당혹스러웠다. 가지 않을 수도 없고 가련이 지난번 그 일 때문에 얼굴이 너무 화끈거렸다. 그러나 친구 엄마가 부르는데 어쩌겠는가. 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경태의 집을 찾았다. 죄송해요, 아줌마. 어이구, 그깟 일 가지고 뭐 그래. 괜찮아. 다 젊으니까 그런 거지. 난 그런 말을 하며 이해해주는 경태 엄마가 무척 고마웠다. 경태가 없으니 집이 허전해. 너라도
자주 와주면 좋을 텐데. 진혁이는 아줌마 안 보고 싶었어? 당연히 보고 싶었죠. 근데 경태도 없는데 혼자 놀러 오기가 좀 그래서요. 괜찮으니깐 그런 생각 말고 자주 와. 네, 앞으로 자주 놀러 올게요. 진혁이는 그런 민경 아줌마의 따뜻함에 자연스레 끌렸다. 진혁아, 내가 경태 친구라서 이렇게 자주 보는 것도 있지만 사실 난 너랑 대화하는 게 참 좋아. 내가 어른스럽고 배려심 많아서 그런가 봐. 그 말을 듣고 진혁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애써 담담한 척 대답했다. 저도 아줌마랑 이야기하면 참 편해요. 뭔가 엄마 같으면서도 친구 같고요. 엄마 같다는 말은 좀 그렇네. 그냥 친구라고 해줘. 그날은 그렇게 대화를 나누며 밤이 깊어갔다. 진혁이가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민경 아줌마는 갑작스럽게 말했다. 이 시간에 가긴 위험하잖아. 그냥 여기서 자고 가. 오늘 혜정이도 집에 안 들어오는데. 그래도 좀 누가 잡아먹기라도 한다니. 술 취했으니 자고 가라는 건데. 아줌마, 저도 남자예요. 남녀가 둘만 집에 있으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호호, 너가 무슨 남자니? 별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어서 잠이나 자. 그녀는 거실에 이불을 펴주며 웃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며 둘 사이의 분위기는 점점 더 미묘해졌다.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아줌마가 문득 진혁이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진혁아, 사실 이렇게 누군가와 대화하고 함께 있는 게 정말 오랜만이야. 혹시 저 때문에 설레이는 건 아니시죠? 호호, 뭐라는 거야. 암튼 앞으로 자주 놀러와서 오늘처럼 아줌마랑 놀아줘. 아줌마는 나를 친아들처럼 대해주었다. 그러나 그건 하나의 구실일 뿐이었다. 그녀와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며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다. 그리고 꿈을 꾸었는데 경태 엄마가 내 방으로 찾아와 고백하는 꿈을 꾸었다. 그런데 꿈인 줄 알았지만 분명 꿈은 아니다. 실제로 누군가가 내 옆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아줌마였다. 여태까지 정숙하다고 생각했던 경태 엄마였다. 그래서 난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난 잠에서 깨고도 아무 소리도 낼 수가 없었다. 어머, 진혁이가 나 때문에 깼구나. 호호. 아줌마는 별일 아닌 것처럼 웃음을 지어 보일 뿐이었다. 내가 깨기만 기다렸는지 아줌마는 감탄사를 보냈다. 남편 없이 혼자 지내서 그런지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았다. 그것도 나이 먹은 아저씨도 아니고 이때의 팔팔한 총각이었으니 오죽했으랴. 아줌마가 물었다. 진혁이 여자 많이 만나봤지? 아줌마는 여전히 당혹스럽게 물었다. 겉으로 보기엔 누구보다 정숙하고 조용한 아줌마였다. 그래서 행동과 말이 더욱 이해되지 않았다. 난 말문이 막혔다. 그러나 난 그 미소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미소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청순한 얼굴 뒤에 보석처럼 숨겨져 있던 아줌마의 실체가 지금 이 순간, 그것도 아들 친구에게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진혁아 미안해. 근데 진혁이가 아줌마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아줌마도 그동안 많이 외로웠거든. 아, 네. 저는 괜찮아요. 정말이니? 그럼요. 저도 아줌마를 평소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 정도 일로 사이가 틀어지고 싶지도 않고요. 진혁이는 생각이 정말이지 너무 어른스러워. 살다 보면 누구나 말할 수 없는 비밀 하나쯤은 간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오늘 일은 평생 비밀이에요. 그래, 고맙다 진혁아. 이렇게 아줌마를 지켜줘서. 바로 그때였다. 덜컥하며 거실 쪽에서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고 이어서 혜정 누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혜정 누나가 집에 왔다. 그러나 난 이미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라 혜정 누나의 소리를 분명히 들었지만 평소 같았으면 아줌마와 마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랐겠지만 아줌마는 태연하게 방을 나갔다. 엄마가 왜 거기서? 응. 혜정이 왔구나. 경태 생각이 나서. 흑흑. 아줌마는 혜정 누나를 보더니 슬픈 표정을 지으며 연기를 하기 시작했다. 아이, 엄마도 참, 우리나라 남자들 다 갔다 오는 건데 뭘 그래. 흑흑, 넌 동생이니까 그렇지. 애미 심정이 돼봐. 아줌마의 연기는 내가 울컥할 정도로 리얼했다. 그날 이후 내겐 매일같이 아줌마로부터 문자가 왔다. 물론 나 역시 경태가 군대에 가기 전보다 더욱 자주 그 집을 들락거렸다. 하지만 난 그날처럼 밤에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로 낮 시간에 가야만 했다. 혜정 누나 때문이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혜정 누나가 없는 낮 시간에 아줌마와 나의 시간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한두 달쯤 지났을 때였다. 난 평소와 마찬가지로 아줌마와 만나기 위해 콧노래를 부르며 경태의 집으로 갔다. 아줌마, 저 왔어요. 그래 어서 들어와. 나는 당연히 아줌마가 뛰어나오면서 나를 반겨줄 줄 알았는데 그날은 혜정 누나가 문을 열었다. 누나, 근데 아줌마는? 그게 갑자기 외할머니가 편찮으셔서 시골 가셨어. 그녀는 엄마의 피를 물려받은 게 틀림없다. 혜정 누나는 내가 그동안 아줌마와 몰래 만나온 걸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경태한테는 비밀 지켜줄 테니 자기와도 가끔 만나 달라는 것이었다. 이제 그녀의 눈에서 청순함이란 찾아볼 수 없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후 아줌마 몰래 혜정 누나와 비밀 데이트를 시작하였다. 하루는 아줌마가 개모임에 나갔다며 집으로 오라는 혜정 누나의 연락을 받고 갔다. 아마 그때가 오후 4시쯤 되었을 때다. 아줌마는 친구 집에서 놀다가 분명 저녁까지 먹고 들어온다고 했는데 뭔가 기척이 들리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방문이 덜컥 열렸다. 헉. 너무 놀란 나와 혜정 누나는 헉하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지를 수가 없었다. 문을 연 사람은 다름 아닌 아줌마였다. 엄마. 아줌마? 아니. 혜정이 너. 아줌마는 딸년이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며 놀라움과 동시에 질투심으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 그게 아니라. 닥쳐. 당장 이 집에서 꺼져. 분노가 치민 아줌마가 내 뺨을 후려갈기니 쾅 소리가 나게 문을 닫고 나가버렸다. 난 그렇게 쫓겨났다. 죄책감에 난 더 이상 경태의 집을 찾지 않았다. 아니, 갈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않았다. 아줌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렇게 된 이상 어쩌겠어. 너 우리 혜정이랑 사겨. 자세한 건 만나서 이야기할 테니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 전화를 끊고 난 얼른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혜정 누나와 사귀라는 말에 콧노래를 부르며 경태의 집을 찾았다. 그런데 정작 집에는 아줌마 혼자만 있었다. 누나는 어디 갔어요? 응. 혜정이는 친구 집에 갔는데 좀 늦게 올 거야. 역시 아줌마의 말은 구실이었다. 아줌마의 눈빛은 여전히 나를 간절히 원했다. 아예 작정을 하고 혜정 누나가 없는 날을 골라 나를 불러들인 것이다. 오늘은 우리 둘만의 시간이야.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이야. 아줌마는 슬픈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다가왔다. 혀가, 오늘이 너와 나의 마지막이야. 그 말에 난 다시 한번 휩쓸려 갔다. 어느 날 경태가 군대를 마치고 돌아오던 날이었다. 나는 경태의 환영회를 위해 그의 집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를 반갑게 맞이하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한 기분을 떨쳐낼 수는 없었다. 경태의 집으로 가는 동안 아줌마와의 복잡한 관계가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경태의 집에 도착하니 집안은 활기찼다. 아줌마는 환영회 준비로 바빴고 혜정 누나는 음식을 차리며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경태는 오랜만에 만난 나를 보며 활짝 웃었다. 야, 진혁아, 오랜만이다. 그는 내 어깨를 세게 내리치며 반가움을 표현했다. 나도 그를 꽉 껴안으며 웃었다. 제대 축하한다, 이 자식아. 환영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졌다. 경태는 군대에서의 경험을 신나게 이야기했고 아줌마와 혜정 누나는 그의 이야기에 웃으며 귀 기울였다. 나도 한편으로는 웃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지럽게 얽혀 있었다. 아줌마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그리고 혜정 누나와의 감정은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그때 아줌마가 나를 부르며 말했다. 진혁아,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나는 긴장했지만 그녀를 따라 거실 옆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아줌마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를 바라보며 말을 꺼냈다. 그녀의 말은 예상 밖이었다. 나는 당황하며 물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혜정이와 진지하게 만나보는 게 어때? 그럼 나도 너 포기할게. 그리고 이번엔 진심이야. 그게 너에게도 우리에게도 더 좋은 길이 될 것 같아서 말야. 나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아줌마의 말은 나를 놓아주겠다는 뜻이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내게 보여준 희생과 배려가 마음이 아팠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아줌마 말씀대로 할게요. 방에서 나오자 혜정 누나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진혁아, 잠깐 얘기할 수 있어? 그녀는 나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혁아, 아까 엄마가 한 말 들었지?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응, 들었어. 혜정 누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내 손을 꼭 잡았다. 나도 너를 많이 좋아해. 진심으로. 그런데 너도 알잖아. 우리가 함께 하려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나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말했다. 혜정 누나, 나도 누나를 좋아해. 그리고 나도 이제는 내 감정에 솔직해지고 싶어.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겠지만, 사실 나는 단순히 누구를 좋아하거나 더 사랑한다기보다는 그들의 삶과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다. 그래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혜정 누나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기로 결심한 것이다. 시간은 어느덧 5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왔다. 그동안 우리는 함께 웃고 울며 서로를 깊이 알아갔다. 수많은 순간들이 쌓여 우리를 더 단단히 묶어주었고, 이제 나는 그녀에게 내 인생에 또 다른 여정을 제안하기로 했다. 혜정 누나, 나와 결혼해 줄래?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이내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혁아, 물론이야. 나도 너와 평생 함께하고 싶어. 우리의 지난날 함께 쌓아온 추억과 감정,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이 순간을 더욱 빛나게 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내년 봄 가장 따뜻한 계절의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내게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사실은 기적처럼 느껴졌다. 사랑을 주고받으며 함께 살아갈 사람과 함께라면 미래는 더없이 밝고 기대될 뿐이다.